자, 김신재 기자, 오늘은 예고를 잠깐 보니까 이 IPO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작년 한 해 IPO 시장이 매우 안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올해 좀 상반기 IPO 시장 좀 살아났나요? 어때요? 올 상반기. 근데 또 지난해와 비교할 건 아니더라고요. 아, 지난해에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그냥 평범했던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13개사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4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상장할 것으로 이제 한국거래소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 이유는 올해도 여김없이 불황이잖아요. 그죠? 불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는 기업들이 많대요. 그래서 네. 여기도 이 IPO 시장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들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13개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4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국거래소는 15개 그 기업에 대해서 상장 그 예비 심사를 심사하고 진행 있군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반기 보고서 검토가 끝나는 8월부터 그렇죠, 그렇죠. 8월 이후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많이 예,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반기보다 이제 많은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많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하반기 시장은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난 2011년도 에도 이제 하반기에는 4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그닥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런 상장 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김신재 기자가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상장을 하는 기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추진하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몸값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새내기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렇죠.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자, 왜냐하면 이 혹독한 경기 불황을 딛고 상장에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추진을 했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자신감도 있다는 거고. 네. 자, 우리 김 기자가 이런 상장을 앞둔 기업들을 최근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거를 좀 한꺼번에 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이걸 한꺼번에 풀지 말고 그냥 며칠에 걸쳐서 풀어라 했더니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 욕심을 자, 부렸습니다. 두 곳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첫 번째 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달 들어서 7월 들어서 이렇게 간담회가 상장 전에 간담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네. 이제 2개 기업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 금호엔티. 금호엔티라는 회사의 간담회를 다녀왔는데요. 금호엔티는 어떤 회사냐? 그 완성차의 소음 진동을 제어하는 부품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요. 그래서 왜 아래 차 그 밑바닥에 카페트 있죠? 카페트 소재. 그리고 또 부직포, 폴리우레탄 소재 기업인 거죠. 좋네요. 네, 이런 기업인데 지난해 매출액을 봤더니 500억 원,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금호엔티는요. 금호자가 들어가서 혹시나 그러니까. 해결할 금호그룹이 저도 그런 그거 금호그룹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었습니다. 어허.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인 이 NVH라는 그 부품 업체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 업체. 그 업체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 금호엔티가 현재는요. 현대 국내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5개 정도 되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게 현대, 기아차, 그다음 GM, 한국GM, 르노, 삼성, 쌍차. 쌍용. 예. 이 5개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소재 기업으로서. 그리고 또 지난 2009년에는요. 인도 법인을 세우고 나서도 포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있죠. 그러네요. 포드하고 도요타 등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호엔티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요. 대표이사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인도 진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가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은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충분히 지역과 또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시점에 나가는 것이 좋을지 시점은 대충 2015년 하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이유가 해외 진출을 위한 그렇군요. 중국 공장에 중국 공장을 짓는데 이 공모 자금을 쓸 예정입니다. 인도 공장이어서 이제 중국까지 진출하는군요. 네. 얼마나 많이 돈을 좀 조달하나요? 예, 금호엔티는 그 공모 예정 금액은 65억 원 정도에서 74억 원. 그다음에 오늘 24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죠.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고요. 다음 달 2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8월 2일 날 상장. 네, 8월 2일이요. 공모가가 너무 비싸거나 그런 얘기는 좀 안 들리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어허. 추산을 해보고 있는데 앞전에 엊그저께 나스미디어가 상장을 했잖아요. 나스미디어는 약 청약금으로 1조 원 넘게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시장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네. 회사 이름을 금호 NT 이러면은 좀 금호그룹이라고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누구나 다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르세데스 NT 어, 벤츠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메르세데스 NT 이러면 확 그냥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그 이름 도용할 때 로열티 뭐 그러지 로열티 줘야 않을까요? 되는구나. 네, 그런 것도 좀 저작권 그런 것도 필요할. 예, 현대 알아봐야 될 것 NT 같습니다. 펄 나을 것 같은데 현대 NT 그거도 좀 줘야 되나? 네. 네. 정말 별거 여기저기 뜯어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자, 두 번째 회사는 역시 상장을 안 한 회사라 그런지 저도 좀 낯서네요. 네.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인데, 네. 자, 어떤 회사이고 좀 다녀온 얘기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데이터 센터. 왜 요즘에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많이 접해보셨죠? 오. 빅데이터 시대가 됐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정보 관리, 보안이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그 북한의 뭐 디도스 공격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IT 나오죠. 쪽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지금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오링크는요. 요즘에 왜 그 정부에서 왜 창업 기업들 많이 이렇게 육성해라, 뭐 양성하라 지원을 하잖아요.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앞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서울대 출신의 그 공대 출신의 7분들이 나오셔서 창업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표이사분들도 이제 공학 강사이시고요. 아. 예, 공대생 출신이시고 공대생들? 직접 네. 아. 그래서 이 기업이야말로 정말 진짜 밑바닥부터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일궈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오링크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이 전산실, 저희 회사 전산실이 있잖아요. 있죠. 큰 그 박스 같은데 네. 그 박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부품이냐?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인데 이 장비는 데이터 왜 저희 트래픽 걸린다고 하죠. 그쵸. 접속자 수가 많이 있으면 그게 끊기고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 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 처리해주고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과부하 걸렸을 때 과부하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품 이름이 영어로 ADH라고 해요. ADH. 예, 이 ADH라는 이 장비는 은행, 언론사, 카드사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 4,500여 개 업체에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요. 그래서 이 파이오링크의 매출 구조를 봤더니요. IT 기업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매출이 지금 50%.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제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20%, 은행이나 언론사가 되겠죠. 예, 언론사가 되는 일반 기업이나 언론사 그다음에 금융은 약 16% 정도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ADH 외에도 이제 웹 방화벽. 저희도 왜 방화벽 때문에 중요하죠. 잘 원활하지 않잖아요. 메신저 그런 사용이. 그다음에 이 웹 방화벽하고 보안 스위치 장비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파이오링크는 이번에 상장한 추진한 이유가 해외 진출을 늘리려고 해외 그 시장 마켓쇼를 늘리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내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내수 비중이 한 80%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이 한 15%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권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외 비중을 높여 나간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대표이사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일본과 중국 시장에 집중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갈 계획에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결합된 그런 제품을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 공대생이라는 느낌도 그렇고 약간 의대생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깔끔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을 때 방송을 많이 접해보신 분이신가 봐요. 되게 30초 분량으로 아주 짧고 명확하게 딱딱하게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조영철 대표님. 예. 자, 우리가 파이오링크 지난 실적을 봤더니요. 매출액은 200억 원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4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거 얘기 되겠는데요, 이거. 네. 네. 그리고 이번 그 파이오링크의 공모주 청약은 약
그 114억 원에서 이제 126억 원을 이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24일부터 25일 이제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철학이요, 청약이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은 앞전에 금호 NT보다 하루 빠른 8월 1일 날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파이오링크, 금호, NT. NT. 예, 두 기업 우리 탐방한 얘기를 우리 김신영 기자가 쭉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빅데이터 이런 데가 이제 증시에서도 하나의 큰 이제 흐름이 생길 것 같네요. 그죠? 저에서 들어오면. 네. 자, 이렇게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큰 대기업들은 눈에 좀 잘 안 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IPO 시장이 아직 아, 확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여급 기업들이 IPO를 여전히 멈칫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한 경기 상황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 코스피 안 좋잖아요. 대기업들 상황이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해외 비중이 적고 해외 그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계속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를 봤더니 코스피에 그 상장한 기업은 한 군데였어요. DSR 제가 그 한 군데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예정인 기업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없군요. 최근에 왜 현대로템 할까 했는데 연내에는 어렵다. 좀 어렵다. 네,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K 루브리컨츠도 여전히 안 좋은 올해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싸게 팔려고 내년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예. 왜 올해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맞아요. IPO 추진했다가 희망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가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상장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하반기 공모주 시장 크게 양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반기에서 부진함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SK 루브리컨츠나 현대 오일뱅크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 현재 대부분 다 상장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 유가증권 시장은 올해도 계속적인 부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을 그냥 일사천리로 도도도도도 잘하시네요. 원상필 연구원님은요. 네.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 인터뷰를 따라갔을 때 너무 이렇게 말을 딱딱딱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조금 서먹하면서 그런 게 그렇군요.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오늘 이렇게 대기업들이 좌우단간. 네, 좌우단간 어쨌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예. 이 IPO 시장 별로 안 좋은 이유가 공모자금이 전체적인 공모자금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네. 대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상반기 이제 수치를 봤더니 공모자금 규모가 2,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상반기는요 4,5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모자금이 너무 작다는 말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제 코스닥들이 상장을 하되 고만고만한 코스닥들이 그렇죠. 규모가 조금 크지 않은 그런 코스닥들이 위주로 상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아마 얘기가 되겠죠. 창조경제다 해가지고 네네. 그 중소기업도 많이 육성하잖아요. 네. 정부가 네.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좀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 네. 이런 참에 한번 해보자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계열사 괜히 상장했는데 상장해가지고 수천억을 한꺼번에 조달하더라 이런 기사 나가면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그래 그렇게 많은 돈 조달해서 뭐하노 이래가지고 쏙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염려도 분위기가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예, 선뜻 그런 못 나서는 분위기가. 거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좀 너무 무리했죠 제가 오버했습니다. 자, 주주클럽 아주 오늘도 이 알뜰한 얘기 잘 들었는데 정말 이 피 같은 얘기들 우리 김신희 기자가 발품 팔아가면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